네, 써니 아미고님들, 제가 며칠간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메모를 좀 해봤어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책은 여기 없네요. 미래인문학 책으로 밝혔던 네, 밝혔던 바가 있는데 또다시 좀 몰아간다?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적으로 몰아간다. 물론 디스토피아라는 어떤 그걸 이제 제가 언캐니 밸리 여기서 계속 쓸 건데 거북한 고갯길, 춘궁기나 추궁기, 그 다음에 불쾌한 계곡이라고 하는데 그 과도기를 분명히 지나가긴 할 거고 이제 그 과도기가 제가 그 과도기가 딱 시작하는 시점이 그때 제가 2025년이라고 강의를 자주 했어요. 미래학자들도 그렇게 70%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 5년 내에 해고 목표 인원이 있어요. 해고. 내가 점점점 AI 로봇을 써서 또는 직접 개발을 해서 직원을 몇 명을 줄여야 되겠네. 그 해고 목표가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만 명. 이게 이제 전부터 수많은 미래학자들과 제가 말했던 대량 해고의 대량 실업의 시대입니다. 대량 실업의 시대. 아예 기업 자체가 사라져 간다. 기업의 성격이 완전히 자동화, 무인화가 되어 간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이 시대는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인간은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원래 노는 존재다. 호모 루덴스. 라고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정의가 늦게 바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의, 뭐 사회적인 분위기 늦게 바뀌면 이제 제가 자주 쓰던 도표인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놀 자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일자리와 놀 자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좌절을 느낄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인간과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동, 관점을 바꾸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게 필요하죠. 제가 일자리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일자리는 어떤 능력, 놀자리는 논력. 맞는 말이에요. 논력. 놀 수 있는 힘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따로 있고. 그러면 이 능력과 논력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무력감이 있는 거예요. 무력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지금 이 방송은 눈꽃 방송이에요. 제가 아직 일어나서 세수를 안 했습니다. 진짜 눈꽃만 떼고 머리 묶고 지금 눈꽃 방송을 오랜만에 하는데 할 때도 됐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력감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명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되느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세대들은 되게 폭력적 파시즘에 동조가 된다고 해요. 울분 뭐 이런 것들이 폭력적으로 뭔가 드러나요. 그리고 혐오에 빠지게 되는 거죠. 혐오. 왜냐면 그 혐오에 빠지면서 그게 저는 인스턴트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인스턴트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 혐오가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나이 뭐 키 있잖아요. IQ 뭐 대머리냐 대머리가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런 혐오에 빠지게 되면 인스턴트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20, 30대가 극우화가 되면은 노인 혐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들은 젊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게 이제 우월하다 그걸 미덕으로 삼는 거죠. 인스턴트 자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극우화가 되고 혐오로 가고 그거를 이제 정치권은 이용을 해먹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면서 저는 이제 그 지하트 같은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하트 26년 첫 전시가 1월 7일 날 울산에서 이 울산 지하트 협회에서 열리는데 여기 회원들 보면은 회원 한 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부산고등학교를 나오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일본 나고야 대학원에서 석사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 쪽에서 하다가 뒤늦게 중국에서 미술대 2년제 미술대를 다녔네요.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호랑이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호랑이 그림을 연세가 좀 있으시는 연세가 좀 있으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한국 미역에 못 들어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의사를 하다가 직업 군인을 하다가 그림 취미를 가진 분들 지하트에서는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은퇴하고 뒤늦게 그림을 배워서 지금 지하트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 안창수 작가님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지금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뭐냐면은 나이 들어서 은퇴하는 시대가 아니라 출생 즉시 은퇴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출생 즉시. 취업의 경험을 가질 수가 없고 그냥 놀자리에서 놀아야 되는 그런 시대죠. 놀자리에서 놀아야 되는 시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방송의 핵심은 언캐니 밸리인데 뭐 이렇게 다 했던 얘기라서 그냥 이거는 참 최근에 중동에 이제 그림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중동의 갤러리를 내려고 하는 그 대표님이 자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제 그림으로 이렇게 깔았어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어쩌면 최초의 별에서 꽃까지죠. 이게 이제 별에서 꽃까지 화평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대표가 중동의 고가에 팔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생명 연장을 해주게 하는 약품인지 건강보조식품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거기에 박사급 연구원이 있던데, 약성이 있는 건강보조식품일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중동에 팔아서 영노화 또는 저속노화를 하도록 DNA의 그 텔로미어를 치료하는 그런 약인데, 그런 식품, 아니 그런 먹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 약인지 제가 지금 건강보조식품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좀 먹어봤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뭐 한 달에 하나를 먹던가 제가 너무 비싸서 한 달에 하나, 지금 조금 남았는데, 어쨌건 그래서 무슨 얘기냐, 태어나자마자 은퇴를 하는데 수명은 연장되는 시대라는 거죠. 수명은 연장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10년째 저의 어떤 글로벌한 성공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미고님들을 강태공에 비유를 했는데, 10년 동안 그냥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일자 낚싯대 이렇게 들고 있는, 기다리고 계시는 아미고님들 너무 감사하고, 그 강태공이 진짜인지 전설인지 160년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 80년간 고생하고 80년간 영화를 누렸다. 그래서 궁 80, 달 80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미고님들의 수명도 저는 기본 165세 정도? 그 정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165세로 보면은 지금 고령의 아미고님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70년 이상 남았네요. 참 길죠. 은퇴 후의 삶이, 지금 만약에 만약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65세 은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은퇴 후의 삶이 100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이건 지금 인간의 숨을 과연 150을 넘기도록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긴 한데, 이번에 노벨 화학상 받은 그 AI가 단백질 접힌 분석을 인공지능이 해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AI의 급속한 발달과 또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등장 이후에 AI는 또 한 번의 혁명을 맞게 되는데, 그걸 요새는 그냥 ASI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제너럴이 아닌 거예요. 제너럴은 좀 너무 제너럴해. 의미가. 그래서 ASI급이 나온다. 여기 적어놨죠. ASI. 그러면은 의학 연구에 있어서 예전에 50년 걸렸던 것들이 5분 만에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태공의 신화, 160세를 살았던 강태공의 신화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아미고님들도 좀 더 인생을 길게, 뭐 이왕이면 한 200살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100년의 계획과 어떤 50년의 계획, 30년의 계획, 10년의 계획, 또 3년의 계획, 26, 27, 28년 이 3년간의 어떤 변화가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정말로 30년의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이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막강한 기술이 이제 양자 컴퓨터와 결합된 ASI하고 핵융합 인공태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제가 언캐니 밸리라고 그랬잖아요. 핵융합 인공태양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그게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언캐니 밸리는 원자폭탄이죠. 핵무기죠. 전쟁을 통해서 보통 그런 과학기술을 참 이게 그래서 상극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 상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발을 해낸단 말이에요. 인간이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독일보다 먼저 그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핵융합이라는 미래 에너지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원자폭탄이라는 깡패가 먼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언캐니 밸리죠. 자, 그러면은 최근에 유튜브에서 최근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 파시즘이라는 것은 역시 저게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 과도기가 저는 이제 대략 또 25년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가 아니고 한 15년 전에 25년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년 내에 극복될 거라고 봐요. AI 파시즘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AI 파시즘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사생활이 없어지고 어떤 특정 기업이 권력을 독차지하게 어떤 정치권과 이렇게 손을 잡고, 지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았던 그런 형태처럼 그게 이제 AI 파시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이제 여기서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자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그 분산 원장, 그래서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 세계에 그 흔적이 남아서 다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건데, 바로 그 블록체인 기술이 선하게 쓰이느냐, 그러니까 모든 게 언캐니 밸리가 있는 거예요. 선하게 쓰이느냐 악하게 쓰이느냐가 있잖아요. 핵이라는 것도 그렇고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그렇고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그런데, 저는 현재 블록체인이라는 이 말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의해서 악하게 쓰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악하게 쓰이고 있어요. 블록체인이 선하게 쓰이는 것은 뭐냐면은, 블록체인 암호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우리 전주의 모든 인간과 만물의 데이터를 전부 포섭해서 파악하고, 그것이 이제 기업주의 어떤 손아귀에 들어가고 뭐 그런 과정은 있겠지만은, ASI가 인공지능이 일종의 양심을 갖게 된다면은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 암호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이름 없는 뭐 기부자처럼,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고도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보살핌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블록체인과 양자 컴퓨터, 그리고 ASI, 양심을 가진 ASI가 만나게 되면은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가 언캐니 밸리가 있고, 거기서 잠시 보이는 것이 AI 파시즘이지, AI나 ASI는 훨씬 더 따뜻하고 도덕적이고 범죄가 없고 오히려 선행만 많아지는, 결국 그런 사회를 만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을 얘기하고 싶은데, 스티브 잡스가 이랬어요. 고도의 디지털은 아날로그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강의할 때 스티브 잡스의 그 말을 캄테크, 보이지 않는 기술, 오픈 세서미, 열려라 참깨처럼, 자동문처럼 내가 다가가면 이렇게 쫙 문이 열리고, 이런 게 마치 누가 이렇게 열어주는 것처럼, 모든 각각의 사람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캄테크가 온다. 캄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고도의 디지털이 점점점 아날로그 감성으로 인간에게 친화적으로 바뀌어가는, 이제 그렇게 비유를 했었는데, 스티브 잡스의 그 말을 오늘은 인공지능의 그 디스토피아적인 전망 또한, 그것이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아날로그처럼 바뀌는 것처럼, 그 전망도 굉장히 ASI, 양적 컴퓨터 이후에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전체 인류가 인간적이지 않은 인공지능을 거부하게 되죠. 인류가. 그래서 뭐 어쨌건 SF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현상은 있을 수 있으나 아주 짧다, 길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농담을 좀 하자면, 비트가 이제 디지털 비트잖아요. 그 디지털 비트가 아날로그화 되면 그게 뭐가 돼요? 비트가 비타가 되는 거죠. 생명성이나 영성이 되는 거예요, 비트가. 그리고 코인은 뭐가 될까 생각을 해보니, 파인이 되는 겁니다. 더 섬세해지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섬세하지 못해서 막 몇 분의 1, 뭐 1000분의 1, 만분의 1 비트코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섬세하지 못한 거죠. 그 하나하나의 단위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섬세해져서 그걸 코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미래의 그 화폐가 가진 성격을. 그걸 파인이라고 부르면 좋겠구나. FINE. 우리가 파인아트 할 때 파인. 그래서 비트코인은 비타 파인이 된다, 그런 어떤 말장난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바뀌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죠.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는데, 거기서 먼저 핵폭탄이 나오고 AI 파시즘도 나올 것이고, 실업, 또 그 인류의 그 산업혁명, 계몽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온난화, 기후재앙, 그리고 기후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전염병의 발생 확률이 6배인가 60배인가 그것도 하나의 어떤 책에 나왔었는데 공식이 있는데 지금 이미 저기 툰드라 지대에서 눈이 녹으면서 그 동토가 풀리면서 옛날 그 사슴 사체에서 탄저균이 한번 퍼져서 큰일이 난 적이 있는데 이게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10만 년 전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지구온난화가 우리 인류에게 게다가 또 비행기로 공항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라서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바이러스가 전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는 그건 필연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 문명이 여러 제낀 이 판도라의 상자는 반드시 그런 전염병과 전쟁과 인권을 은근히 통제하는 AI 파시즘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AI 파시즘은 ASI 블록체인 인권 존중 비타 파인의 고도의 테크놀로지에 의한 유토피아로 바뀌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판도라 상자에 우리가 마지막에 남았다고 하는 희망이죠. 근데 저는 그 희망은 현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과도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 과도기에 이제 우리가 실업자가 됐어도, 어우, 아티스트예요, 당신은. 하면서 이런, 그런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고, 다들 예술가라고 불러줘야 한다는 거죠. 작가님이라고, 아티스트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죠. 잘 놀고 계시다고. 예술적으로 잘 놀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무력감을 통한 무력감을 통한 폭력과 무력이 약화되죠. 저는 그 전쟁의 시대가 온다고 봐요. 전쟁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수많은 인스턴트 자존감을 원하는 수많은 인류는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적어본 거예요. 여기다가 쭉 적어본 건데 그래서 이런 거죠. 이 AI 파시즘을 극복할 수 있는 거를 여기다 제가 써놨네요. 그게 뭐냐면은 아바타 블록체인이라고 제가 별명을 지어봤어요. 아바타 블록체인. 이게 지금 예전에 메디블록이라는 어떤 벤처기업이 있었는데 지금 잘 되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삼성바이오 강의 가서 삼성바이오한테 그 시밀러 복제약을 하는 거 오케이인데 메디블록과 같은 의료 정보를 블록체인화해서 이 정부가 하면은 좀 늦으니까 의료 정보를 블록체인화해서 한국의 우리나라에서부터 그 바이오 정보, 개개인의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 이런 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먼저 그런 걸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강의를 했고, 그때 이제 삼성바이오 사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기분 나빠했어요.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복제약 그 삼성바이오 그거를 약간 제가 폄하를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줬기 때문에 되게 기분 나빠했는데
아바타 블록체인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DNA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끼리는 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영혼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지구로 내려올 때 전생과 후생, 과거와 미래를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오잖아요. 그래야만이 진짜 삶을 산다는 그 느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걸 다 망각하는 게 다 암묵적인 법칙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어설픈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사생활이 노출된다, 뭐 나의 DNA 정보를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거 싫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아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암호라든가 양자암호 블록체인의 기법이 들어간 우리 생체 정보 또한 다 암호화가 되는데, 뭐 전혀 노출이 인간들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노출이 안 되면서도 나의 어떤 몸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그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우리가 사생활이 사라지는 것처럼 또는 인권이 침해를 받는 것처럼 느끼는 언캐니밸리는 거칠 수밖에 없으나, 결국에는 인공지능은 AS화가 되면서 그것은, 그러니까 ASI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이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뭐랄까 풍족한, 두루두루 정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풍족한 시대가 오고, 그때가 되면 이제 드디어 그때가 다가오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정서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화폐 또한 그 본위가 금이나 물질에서 이제 예술품으로 가는 흐름도 형성이 이제 그런 훨씬 먼저 되겠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올 것 같긴 해요. 그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가치라는 것을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인간의 영적인 가치, 그게 뭐냐면 추억과 경험이에요. 그냥 그렇게 스토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추억과 경험,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예술품이 미래 주요 화폐의 본위가 된다는 것은 저는 그게 굉장히 필연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2018년에 이제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했고, 지금도 이제 그때를 기다리고 제가 더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화봉기통을 좀 기다리시는 아미고님들이 많죠. 그래요. 잘 될 거고요. 26년도에는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 나가는 어떤 때가 됐고, 그래서 다음 개인전은 풍죽 어디 갔지? 풍죽으로. 풍죽이 내가 어제 처음 아미고님이 사진 찍어서 보내줘서 처음 알았는데, 이 5만원짜리 뒤에 풍죽이 있어요. 여기 약간 이 매화 바로 뒤쪽에 달과 풍죽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리려고 하는데 5만원에가 이게 이미 있다는 걸 몰랐네요. 달과 풍죽이 보이죠. 이 풍죽이 이제 이정이라는 조선시대 화가, 아무튼 누구의 풍죽인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대나무 잎의 방향이
이 오른쪽으로 바람이 확실히 느껴지는 아주 정제된 아주 잘 그려진 풍죽인데, 제가 이 풍죽을 운벨트로 아주 멋지게 재현을 할 거고요. 120호 120호 M, 그 머린이라고 하는데, 머린 M인데 그 바닷가 풍경을 길게 그리는 캔버스 사이즈가 있어요. 그게 이런 사이즈로 나와요. 딱 풍죽을 세로로 그리기 아주 좋은. 그래서 예전에는 그 120호 캔버스를 주문할 때 그거를 이렇게 쪽으로 짝짝짝짝 연결해서 또는 세워서 병풍 같은 거를 캔버스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병풍 같은 걸 만들 때 120호M이 참 좋다 그러면서 그걸 꽤 많이 한 몇 개 했더라. 120호M을 한 2, 30개 주문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0개 정도를 풍죽으로 만들어서 10개 정도를 전시하면, 제가 인사동 전시 개인전을 할 건데 좀 좁아서 10개 이상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이걸 들고 해외에 나가도 그 해외 컬렉터들도 깜짝 놀라면서 좋아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움벨트가 좀 더 단순해지지만 더 강력해지고 더 밝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달은 커지고 대나무에는 바람이 불 것이고, 굉장히 동양적인 사이즈인 그 세로 족자 형태의, 그것도 이제 120호니까 상당히 크죠. 물론 120호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40호, 60호도 하긴 할 텐데, 개인전 때는 120호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120호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 풍죽 시리즈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100호로 쳐서 그림가 완납하신 분들한테, 자, 태양 그림 그려드릴까요? 풍죽 드릴까요? 아니면 100호를 분할해서 60호 풍죽에 40호 태양으로 드릴까요? 분할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볼 날이 올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 해외에서 인기가 있겠다라는 그 느낌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풍죽 그림이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고, 그 최근에 중동에서 두바이에서 300m 달 건축물을 높이가 300m 그거를 짓는다고 해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건축물. 그래서 갑자기 이게 달이 월광 출세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7조 원, 약 7조 원을 들여서 이게 지금 요거를 이 안에 4,000개의 객실이 들어간답니다. 약 7조 원이 들고, 이 달인데 이게 건축물이죠. 높이가 300m, 270 몇 미터의 그 단이 30m에서 높이가 이제 300m의 이 아파트 10채 높이의, 아파트 100층 높이의 두바이가 뭐 그냥 어마어마하네. 가장 높은 건물에다가 뭐 250m의 그 풍차, 관람차. 두바이 참 대단해, 돈 많아. 그래서 이제 제 그림은 중동 쪽에 왕이나 왕세자들에게 이제 선물이 될 거고, 왜냐면 그게 이 대표의 전략이에요. 왕가를 공략하라. 이
지금 제 그림을 이렇게 푸사로 만든 이 건강식품 이 대표가 전략이 왕과 왕세자에게 예술작품을 선물하면서 이 건강식품을 중동에 팔겠다. 이게 이제 전략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왕과 왕세자가 특정 화가의 그림을 뭐 자기 뭐 응접실에 걸어 놓게 되면 이제 그 그림이 그 지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예전에 시진핑이 김병준 교수 그림을 서울대 강의 왔다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김병준 교수가 중국에서 전시하면 그냥 줄 서서 사가는. 왜냐? 시진핑 응접실에 있는 그림 나도 갖고 있어. 근데 그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가장 우아하게 하는 방법이 나도 그 화가 그림 한 점 갖고 있습니다. 딱 이게 여기서 이제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평가가 돼요. 왜냐면은 그 손님의 수준, 부의 정도, 그러니까 교양의 수준이지. 그 다음에 어떤 덕성 이런 것까지도, 인간성까지도. 우리가 이 고양이하고 개를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가면 마치 고양이와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서 대신 그 어떤 아티스트의 그림을 둘 다 같은 아티스트의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급속도로 친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미고님들도 처음 만나면은 좀 더 빨리 친해지실 거예요. 물론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42분이 됐는데 전생 얘기를 해보자면은 믿거나 말거나 여기서부터 이제 믿거나 말거나 지금 중동에 갤러리를 차려서 제 그림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대표도 저랑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온다. 그리고 불국토를 만들고자 했던 누구야? 러시아의 그 화가가 지금 중동의 왕가에 태어나서 중동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거기서 또 저랑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저를 적극적으로 꾸준히 후원하고 도와주시는 아미고님들 역시 저랑 아주 오랜 인연이 있어서 이게 다시 만났고 정말로 뭐냐면 선본홍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만났대요. 그냥 화봉기통 선본홍제.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법멸진경에 월광출세 득상조치 공후오도라고 예언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재밌는 해석인데 해석과 가설이에요. 가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저는 이제 뭐 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뭐 제가 하고 싶던 얘기 이제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이제 그 교육감 후보로 천호성 교육감 후보가 뭐 거의 압도적인 1위인데 예전에 그 서거석에게 석패해서 석패 1.6% 석패했던가 뭐 2점 뭐 그 정도로 아쉽게 교육감이 못 됐는데 다 이제 때가 돼야지 되는 거고 이번에 교육감이 되면은
어, 동아리 형태의 예술 동아리 형태의 어떤 학교, 대안학교를 한번 해보자라고 21년도에도 그때 그 천호성 씨 모시다가 강의했었잖아요. 강의. 그래서 그 강의 영상도 올라가 있는데 그때부터 논의했던 거죠. 21년이면은 5년 전은 6년 전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직접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가서 가르칠 만한 시간은 없겠지만은 이 뭔가 지하투와 연계한 미술 중심 예술학교 뭐 그런 거 한번 전라북도에 폐교에서 해도 되고 요즘 전라북도 폐교가 엄청 많아요. 그 좋은 공간들이 뭐 팔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 기존 학교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야죠. 이 동아리화가. 그래서 저는 전체 이제 공교육이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 공교육이 이렇게 너무 느리게 변화해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26년도에는 제가 이제 강사 등록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교육청에 원래 교육청에 강사 등록을 해야만이 불러주거든요. 계속 담당자들이 바뀌잖아요. 그럼 바뀌면 제가 인공지능 쪽 그다음에 두뇌 사용 설명서 저자라는 것조차 몰라요. 검색 잘 안 해요. 교육청 강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난 이런 책을 쓴 사람이다 라고.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충북, 충남, 대전, 광주까지만 이렇게 그 정도. 왜냐면 제가 이동 거리가 짧아야 되니까 충북은 거기 또 포도밭도 있고 하니까 뭐 가볼만 할 것 같아요. 뭐 청주 별로 안 멀잖아요. 청주 충북까지는 뭐 충청, 대전, 전북, 광주까지. 전남교육청에 이거 강사 신청하잖아요. 땅끝마을에서 연락 와요. 해남까지 오라고. 저기 완도 막 이런 데서 제가 예전에 다녀봐서 알아요. 와, 전국 강의 너무 힘들거든요. 연천, 동두천 이런 데까지 다 강의 가봤는데 이게 뭐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라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니까 운전하면서 다닌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반경 뭐 한 100km는 좀 짧은가? 100km 이내 정도를 원하죠. 근데 100km 약간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정도의 교육청에 강사 등록을 해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응급조치 수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몇십만 명씩 지금 해고시키겠다고 기업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해고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제 그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 해고 구조조정 희망퇴직 받고 있고 지금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은 예전에 제가 15년 전부터 강의할 때는 2010년, 11년, 12년 이때부터 강의했을 때는 10년 후를 준비해라 이런 강의였지만 지금 어떻게 이제 지금부터의 강의는 어떻게 응급조치를 할 것이냐 어떻게 각자 도생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식의 강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 하게 돼. 일단 강사 등록을 좀 할 생각이에요. 할 생각이고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책도 다시 좀 재출판을 하고 순차적으로 교보에서 그 있잖아요. 즉시 인쇄라고 그래가지고 책 주문을 하면 그때 인쇄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온디맨드 출판 같은 건데, 뭐 그걸 일컫는 말이 있어요. 온디맨드. 주문이 오면 그때 인쇄한다. 한 권씩, 두 권씩.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질 않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교보라든가 예스24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인쇄가 꽤 커요. 20% 정도였대요. 저자한테 오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미 펴낸 책들도 다시 출판을 하고, 거기서 또 책 디자인비를 10만 원을 받아요. 엄청 싸요. 어쨌건 간에. 옛날 출판 비용에 비하면 거의 한 1,000만 원 들 거, 한 10만 원이면 10만 원만 투자하면 책을 출판할 수 있는 단 원고는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진짜 거의 한 10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100분의 1에서 50분의 1 정도. 출판 비용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그 책이 필요한가. 제가 좀 뺄 거 빼고 해야 되겠지만, 책들을,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중용 책도 이제 드디어 일단 교보랑 좀 접촉하고 있고요. 중용 책도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또 다시 강의를 시작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용으로 넘어가면 되고. 강의를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아미고님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커버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이렇게 가끔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되게 답답해요. 대중적이지는 않더라도 뭔가 좀 전체적인, 그리고 또 하나 희망적인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좀 부족하고, 희망적이진 않지만 인스턴트를 꽤 그래도 잘 얘기하는 사람이 송기령이죠. 인스턴트. 근데 좀 너무 늦었죠. 뭐 경량사회인가? 최근에 그런 책들에 인스턴트 해법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늦었죠. 늦었고, 디테일이 좀 살아있지 않고, 시대를 읽을 수는 있으나 과연 해법은 참 어렵다. 개개인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어렵다.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ASI는 여기다가 이거만 얘기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호모로덴스 시대로 가면서 논력주의, 얼마나 잘 노는가, 그렇게 바뀌는 거 한번 적어봤고, ASI는 아바타 블록체인을 구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과 사생활에 대한 논란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가 인간들의 수많은 견해를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법제도와 약속을 얼마든지 친절하게 정비해낼 수 있다. ASI는. 그리고 우리가 신이 이 우주를 무한생성 평행우주, 무한생성 평행우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개개의 생명체들이 삶이라는 것을 느끼고, 어떤 라이프, 생명 또는 인생이라는 걸 선물했단 말이에요. 그 평행우주를 무한생성해서. 마찬가지로 ASI는 블록체인 암호를 무한생성할 수가 있어요. 즉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어떤 비밀 블록체인 같은 것을 충분히
용량이 되는 거죠. 양자 컴퓨터와 ASI 시대로 가게 되면 그 용량이, 지금은 그 용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나 이걸 이용할 때 전기세를 엄청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효율화의 문제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효율화가 되면은 그 전기 문제, 에너지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고,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 패널의 고효율화도 있지만은 인공태양이 나오잖아요. 핵융합 등등.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미래로 가는 문은 넓지 않다. 역시 좁은 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좁은 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통과할 수,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연구하는 우리 모임이 아미고님들과 고리들, 여러 연구자들이 있고 여러 각각의 어떤 모임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림을 즐기고 제 그림을 이렇게 사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겠지만은, 더 거대한 계획 속에서 지금 아미고님들과 제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고 있다. 그런 느낌과 그런 감각을 이미 이제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그게 뭔 소리냐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26년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57분이 넘었네요.